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원래 야당 때 부르짖었던 선거 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18세 선거 연령 인하, 성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와 열망을 갖고 있는 선거권 인하, 그리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그리고 특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국회 개혁, 이것들을 묶어서 선거제도 개혁과 신속 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단을 민주당이 시절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혁의 초심을 되살려서 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당론 수업으로 논의하게 된 손해원 방지법과 관련해서 국회법 40조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법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의 한정에 감사에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 부정한 투표를 줘서는 아니 되며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명명백백하게 국회법, 국정감사법, 공직윤리법의 위반이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원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손해원 방지 3법에 관한 당론 추진을 위해서 오늘 이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장님. 네, 김영희 세계 노동기구, 그러니까 국제 노동기구 ILO죠. ILO가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설업과 방업과 농업입니다. 그런 위험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업과 방업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거기서 제외있다, 제외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인들 고강도의 노동작업을 하지요. 위험한 농기계에 사용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일사병, 농기계 사고 등으로 항상 질병에 또 건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인의 의료 지출을 보면 척추병의 경우 일반인보다도 5배가 높습니다. 관절병, 관절증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또 약 5배인 4.9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그런 특수건강검진 제도 비용, 의료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의 경우는 개인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중에 농업인의 삶의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 작업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치료, 보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근거를 해소하고 정부는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연말에 이제 요새 한참 연말 정산 시즌이죠. 그런데 참 애석한 게 있습니다. 고속버스, 버스, 지하철, KTX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이용했을 때 연말 소득공제를 40% 해줍니다. 연안역에서도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연안역에서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국세청에요. 질의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같이, 아니 국민들이 질의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은 국세청에 정부 당국은 연안역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줄 수 없습니다고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라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그런 법제를 개선하고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대중교통, 연안역의 그 대중교통화법을 발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생은 돌보지 않냐고, 즉 낮잠만 자고 있고 다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꼭 연안역의 대중교통화법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다시 구제역이 안성 조선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 12월입니다. 이미 그러한 데 대한 백신도 접종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 이후에 업무 보고에서 12월 달에 업무 보고에서도 그러한 집중관리 강화를 하고 이 백신의 비축 확대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해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매년 상승한다고까지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얘기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취약시설, 즉 도축장이나 사료공장이나 지비장 같은데, 그리고 사각지역에 대한 집중 소득을 해서 진정으로 또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매년 엄청난 국가 예산 들여서 사후 약방문식이 처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 강구하고, 백신 같은 경우도 말로만 자화자찬해서 이렇게 하게 할 게 아니고 예방 효과가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에서 뭐니?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김 지사의 법정 구속과 2년형 선고는 정치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정치인은 항상 여론조작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론조작입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설령 자신이 여론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말리고 또 고발해야 합니다. 상급심이 남아있습니다만 법원이 매우 엄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정당이 자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저는 또 이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글쎄 저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바로 그 법원이 얼마 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법원은 누구의 법원도 아닙니다. 양승태 법원도 아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도 아니고 또 박근혜의 법원도 아니고 또 문재인의 법원도 아닙니다. 국민의 법원입니다. 삼권 분립상 우리 법원이 엄연하게 독립성을 지키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독립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근본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총 24원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 호남권에서 받비는 총 2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북이 1조, 전남이 1조 1천억, 광주가 4천억 원입니다. 영남권의 9조 2천억 원, 충청권의 7조 원 규모에 비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균형 발전 조치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 평가인 BC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성 평가인 AHP도 수행합니다. 예타에는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활성화 같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해설은 사실 왜곡입니다. 오히려 예타 정책성 평가에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넣었다면 24조 사업에 호남권이 2조 5천억 원을 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근본적 균형 발전 조치가 아니라 지역 불균형 고착화 조치 이겁니다. 10년 들어서 최대한 제가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을 돌면서 의정부고회를 열었습니다. 서민들의 심이 너무나 깊습니다. 산업구조 변동 등 구조적 측면에서 경제가 하강 국면이고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은 주기적 변동 요인이 민생에 충격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시기도 안 좋았고 속도도 너무 빨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14시간만 고용하는 가게들이 대다수입니다.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허울뿐인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루킹 일당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 팬덤에 갇혀있는 정치, 이제 반성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팬덤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한 문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번 드루킹 일당의 사건은 정치화된 팬덤과 이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욕심이 결합되어 나타난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20, 30년부터 시작된 IT 온라인 세상에 맞추어서 정치 팬덤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인터넷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결국에는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되고 드루킹 일당과 같은 이익을 노린 정치 팬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팬덤의 일탈, 팬덤 정치와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정치는 팬덤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 팬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진영 정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 팬덤에 기반한 진영에 갇혀 있습니다. 팬덤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 자체가 팬덤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식인, 종교인, 시민사회, 심지어 기사를 쓰는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인들까지도 먼저 팬덤의 눈치를 보아야 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르신들도 청소년들도 어느 하나 팬덤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정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요즘 문제되는 가짜 뉴스의 생산자이고 유포자이고 원상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팬덤 정치에 계속 갇혀있다면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경수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가 왜곡된 팬덤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공간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국 개입 공청회를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이라는 분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공청회 포스터를 보니까 20년간 5.18 북한군 개입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지만원이 팩트 자료로 증명하고 북한군 개입 진실을 밝히는 역사적인 행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경악스럽습니다. 지만원을 진상조사위원도 추천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시도가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5.18을 왜곡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만원은 이미 법원로부터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출판물에 대해서 판매, 복사,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당한 사람입니다. 5월 단체 피해자들에게 총 9,5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 특수본으로 지목된 일명 광수씨 등 14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사법적 심판이 끝난 지만원에게 멍석까지 깔아주면서 악의적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신성한 국회를 태극기 부대로 점령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가 진정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뜻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공청회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 예, 어제 판결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현직 신분에서 법정 구속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이 방금 최근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그런 팬덤 정치, 또 몰입군 정치, 또 마타도와 민심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중앙정보부 이후로 정권 차원에서 이런 마타도어가 횡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이 그 표적이 되어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수십 년간 받아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런 비민주적인 여론 조작이 없어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부대가 다시 생겼고 개혁 진영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결과가 드루킹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제 다시는 국가정보기관이든 선거 캠프에서든 이런 여론 공작과 마타도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모두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는 승자덕식의 정치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승자덕식의 선거 구조 제도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여론 조작과 마타도어는 또다시 반복되고 정치는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작에 의존하는 비정상 정치를 국민을 위한 경쟁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입니다. 네.